네, 안녕하세요. 카레 유광환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90 G90을 만나러 왔어요. 일단 한번 보세요. 오, 야, 멋있다. 직접 보니까 더 멋있네. 오늘 저희가 타게 될 G90는 여기 서 있네요. 역시 젊은 감각의 파란색 차를 배정받았어요. 문 열어. 네, 모시겠습니다. 기사 문 열어. 그래. 자, 이제 출발하자고. 닫는 버튼 뭐더라? 여기 있다. 아이씨, 뭐 알아야 자랑질을 하지. 이제 출발하자고. 성공하신 분들의 출근길이란 이런 기분일까요? 허세 좀 한번 떨어보자. 자, 허세의 정점은 요거죠. 회장님 모드.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지금 카메라에 잘 담고 있나? 네. 오, 저거 발받침까지 내려오네. 약 1km 자, 그러면 신발을 벗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 종아리 받침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자리가 완성되는구나. 야, 변신 끝났어 이제. 이야, 됐어. 그리고 이제 방에 받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도착하면 깨워. 응? 좋다. 여기 메뉴에서 무드 큐레이터, 요것도 G90에서 자랑하는 기능 중에 하나더라고요. 거리에서 반쪽. 자, 그러면 바이털리티, 딜라이트, 케어, 컴포트 네 가지 무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음악, 조명, 향기, 커튼 이런 기능들을 요 각각의 모드에 맞게 통합해서 한 번에 쫙 뿌려주는 거예요. 오, 커튼 올라간다. 마사지가 시작됐어. 케어 받는 것 같아. 잠깐만, 다시 다른 모드 한번 해보자. 딜라이트 한번 해볼까? 딜라이트 시작. 오, 뭔가 경쾌해졌어. 딜라이트 한데? 그 다음에 음악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는 뱅앤올룹슨 스피커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15개고요. 거기에다가 사운드 패키지 400만원짜리 집어넣으시면 스피커 수가 23개로 늘어납니다. 지금 이 시승차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스피커가 여기 뭐 곳곳에 박혀져 있죠. 저 뒤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운드 베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운드 베뉴, 보스턴 심포니홀, 뱅앤올룹슨 이런 거. 음악이 바뀌나 한번 볼까? 모드를 바꿔보니까요. 방금 일반 모드일 때는 그냥 우리가 듣던 그런 MP3의 느낌이었다면 보스턴 심포니홀이나 뱅앤올룹슨 홈 모드를 바꿔보니까 그 방금 제가 들었던 마이클 부블레 형이 저 가운데쯤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양옆으로 세션들이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심포니홀의 공간감이 귀로 그려져요. 귀로 그려진다는 표현이 멋있다. 여기서 손 하나만 까딱하면 다 열릴 수 있네. 근데 벤틀리나 S클래스 같은 모델에서 봤던 요 디스플레이를 따로 떼면 소형 태블릿을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네요. 그냥 요 암레스트에 고정된 방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4인승 모델이구나. 이 G90는 5인승도 있고 4인승도 있습니다. 이 4인승이 더 비싸요. 이 4인승 VIP 시트를 넣으시면 350만 원입니다. 여기 열어보면 수납 공간 있고, 뒤로 스키스로도 여기서 열 수 있고,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인가?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이고,
야, 근데 이거 뚜껑 하나 열리는 것도 되게 고급스럽다. 그리고 또 글러브 박스를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벽으로 동그라미들이 막 박혀 있습니다. 이게 LED거든요. 요걸 통해서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넣어 놓으셨을 때 요게 소독이 된대요. 오.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타봤던 이런 라인업의 정점에 있는 모델들 있죠. 기함들. 이런 모델들에서 다 봤던 기능들이긴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제네시스스럽게 유래했다는 정도의 느낌? 뭐 대단히 우와 씨, 이런 기능도 있어? 오 이런 거 야 이거 신기하다. 이런 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 어디서 봤던 것들. 이런 것도 봤던 거고 스피커 많은 거 요즘 뭐 차값이 비싼 차라면 당연한 덕목이기도 하고요. 이러고 가니까 근심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 길이 미끄럽든 날이 춥든 차가 막히던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 근데 옆에 이런 믹서 대형 트럭 지나가는데도 조용하다. 원래 이 정도 거리에서 큰 트럭 옆에 바짝 붙어서 지나가면 그 트럭 소리가 안으로 어느 정도 넘어오는지 감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확실히 조용한 차긴 하구나. 그리고 지금의 속도가 낮으니까 그렇지만 좀 고속으로 올라가면 그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음이 실내로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타이어가 요철을 타당하고 밟았을 때 그 진동 이런 것도 귀로 들린단 말이에요. 부품을 타고 쓱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런 소리들을 요 단추들이 있어요. 어쿠스틱 컨트롤이라고 써있는 단추들 앞에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상쇄시켜 줍니다. 마치 우리 이어폰이나 헤드폰 쓸 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제네시스 G90 쇼퍼 드리븐을 즐기며 뒷자리에 앉아서 이곳 제네시스 수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네시스 G90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어요.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소재를 이걸 쓰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되게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았습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죠. 뭐 이미 사진으로 혹은 영상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멋있네요. 사실 이런 세단들이 되게 권위적이고 좀 꼰대스러운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G90는 최신 플래그십 세단답게 상당히 젊은 느낌이고요. 역동적이에요. 그냥 배 나온 아저씨라기보다 틈틈이 헬스장도 가고 조깅도 즐기는 몸을 좀 가꾸는 아저씨의 느낌이 나거든요. 일단 얼굴부터 보죠. 기존 제네시스를 보시면 이 엠블럼 위주로 쭉 선이 보닛을 가르면서 지나가고 있었죠. 이 엠블럼이 보닛을 쫙 뚫고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해놨었어요. 근데 지금 이 G90는 그런 거 없죠. 이 엠블럼 자체도 최근에 바뀐 거 아시죠? 이 패턴도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무엇보다 이 두께가 상당히 얇아졌거든요. 얇아진 두께에다가 옆으로 뻗어있는 선도 없앴죠. 그 다음에 이 보닛, 클램쉘 보닛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파팅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빠지는 마치 조개 껍데기 같은 클램쉘 타입의 보닛을 적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요 깨끗합니다. 마치 차의 앞모습이 사람 얼굴이라고 했을 때 이 보닛은 이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마가 깨끗해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요즘 나오는 차들 다들 그렇지만 엄청 크죠. 거의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다른 차들도 크니까 크기는 그렇게 놀라운 게 아닌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 몰랐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점, 이 패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패턴 자체는 다른 제네시스에서 다 보셨던 거죠. G 매트릭스 패턴. 근데 G90 기함이잖아요. 이 안쪽에다 디테일을 한 번 더 넣었어요. 패턴을 이렇게 겹쳐서
레이어로 두 겹으로 깔았습니다. 한 결 더 비싸 보여요. 이 겉면 패턴의 그림자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듯 하기도 하고요. 이걸 레이어로 고급감을 추가할 줄은 사진상으로 미처 몰랐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옆으로 MLA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부르는 헤드램프가 두 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제네시스 G90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헤드램프, 뭐 매트릭스 기능 들어가 있고 상향등, 하향등 LED 쓰고 요즘 헤드램프 얼마나 화려하고 그렇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조명으로 유명한 회사들 많이 있죠. 아우디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근데 그런 헤드램프에 비해서 꿀리지 않네요. 제네시스가 이 두 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얇은 선 안에다가 하향등, 상향등, 방향지시등, 주간주행 등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작은 렌즈들이 막 있는데 이 렌즈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바꿔가면서 해요. 이렇게 주간주행도 들어왔다가 방향지시등 넣으면 띄엄띄엄 주황색으로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상향등을 켜면 아래쪽이 밝아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얇은 두 줄에다가 진짜 다 집어넣었어요. 이 양쪽 끝을 강조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쫙 넓어 보이는 것도 있고요. 강조할 만하네요. 예전에 G80, GV80 이런 차들 나왔을 때 헤드램프가 상당히 가늘어졌다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되니까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싶은 만큼 원하는 대로 얇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G90는요 그 디자이너들의 자유를 더 넓혀준 느낌이 납니다. 시승을 하러 가봐야 하거든요. 일단 운전을 하고 나머지 디자인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G90. 오. 돈이 좋구나. 그리고 새 차가 짱이다. 끝. 디자인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주행 느낌을 봅시다. 방금 제네시스 수지에서 딱 출발을 하는데 한 50cm 운전했거든요. 50cm 심했다. 1m 정도 운전했거든요. 역시 느낌이 묵직해요. 묵직하고 그리고 좀 미끄러지듯 나가죠. 지금도 고급 세단, 그냥 고급 세단 말고 고급 세단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우리가 소형차를 타면 주행 품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차 크기, 특히 휠베이스 그것도 다르고 베어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엔진도 기통수가 작으니 진동이 심하고 그 큰 진동을 차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시킬 수밖에 없는 그 댐퍼도 좀 용량이 작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G90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부품들을 다 꾹꾹 담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행 느낌에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죠. 10m만 운전하셔도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터널 속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차가 조용하죠. 아까 제가 그 뒷자리에 앉았을 때 말씀드렸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테고 흡음재도 다른 차들보다 충분히 많이 넣었을 테고 역시나 지금 상당히 조용하고요. 근데 그 조용한 와중에 엔진음은 아주 꽁꽁 틀어막아가지고 이게 시동이 걸렸는지 모를 정도는 아니에요. 엔진음은 들어오네. 근데 지금 이 3.5L 가솔린 터보 엔진, 요 엔진 음색이 꽤 좋거든요. 6기통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G80 스포츠를 타면서도 제가 야 엔진 좋다 라고 칭찬을 했었어요. 그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량, 최고 출력, 최대 토크 완전 동일. 그래서 그런지 엔진음이 실내로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들어와서 더 좋은 정도? 아예 안 들리는 것보단 이 정도의 음색이라면 들어와도 좋아요. 그 G80 스포츠랑 지금 타고 있는 G90랑 엔진 변속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타보면 왠지 G90는 똑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듯 한 게 아무래도 엔진 힘을 떠나서 그 힘을 꺼내 쓰는 설정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뭐 시승 시간도 짧고 길도 좀 오늘 얼었거든요. 어젯밤에 좀 눈이 오고 그래서 뭐 잠깐 타면서 이 신형 G90의 동력 성능이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무리가 있을 테니 그 점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G90의 시승차를 구해서 다시 한번 몰아볼 예정이거든요.
퉁퉁. 방금 맨홀 뚜껑 중에서도 상당히 움푹 패여있는 못생긴 맨홀 뚜껑을 밟고 넘었습니다. 느꼈지? 동동. 예전에 에쿠스 시절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G90로 바뀌면서 또 어느 순간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럴만해. 와, 아니 야 제일 좋은 차인데 에어 서스펜션 왜 뺐어? 가 갈렸었죠. 그럴만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기존 모델의 에어 서스펜션이 얼마나 잘 고장났었는지, 그리고 고장나면 수리비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를 알았던 분들이고, 야 이 차 하면 에어 서스펜션 있어야지 라고 욕했던 분들은 차급을 생각했을 때 당연히 욕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G90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은 아니고 옵션을 추가하시면 돼요. 350만 원이었나 넣으시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승차에도 들어가 있어요. 저도 사실 기자 막 됐을 때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를 처음 타고 뭐 그냥 코일 스프링 쓴 차들도 승차감 좋기만 하던데 에어 서스펜션 뭐 다른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를 여러 대 몰아보고 안 들어간 차도 여러 대 몰아보고 또 시간이 좀 지나고 하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와 들어가지 않은 차는 다릅니다. 노면에서 충격이 딱 맞을 때 그걸 스프링으로 뿅잉 하는 거랑 공기 주머니로 뿅잉 하는 거랑 분명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 충격을 먹어주는데 유리하죠. 그리고 탕치는 그런 짧은 충격을 먹는 것뿐만 아니고 부드러운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크루징할 때의 느낌도 달라요. 에어 서스펜션 말 그대로 좀 구름 위로 둥실둥실 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이 G90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타서 그런지, 아니에요, 이건 모르고 타도 알 것 같아. 이 정도면 주행 모드를 스포츠 바로 단단해지네. 오, 차이 많이 난다. 나 이렇게까지 딱 버튼 누르자마자 차이 날 줄은 몰랐거든 사실. 다시 에코, 컴포트, 그다음 스포츠, 탕탕. 봐봐, 진동 생겼지. 그리고 제가 방금 주행 모드를 바꿔보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통 현대기아 차들이 주행 모드 버튼을 누르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 왔다 갔다 하다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커스텀으로 넘어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G90 뒤에다가 회장님 모시는 차잖아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오래 누르시면 쇼퍼 모드로 넘어갑니다. 오래 눌러볼까? 쇼퍼. 그리고 이 계기판상에서 쇼퍼 모드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브레이크 모드 중에서도 쇼퍼가 있습니다. 보통 차들마다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이 다른데 좀 스포츠카들은 딱딱하고 편안한 차들은 쑥쑥 밟히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모드에 쇼퍼를 따로 마련했다는 건 그 쑥쑥 밟히는,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함에 따라서 차가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를 아주 느슨하고 부드럽게 설정했다는 뜻이겠죠. 지금 쇼퍼 모드로 하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가다가 확실히 차도 잘 안 나가.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이런 느낌. 확실히 브레이크가 느긋하게 들어오네. 페달도 조금 부드럽게 밟히고요. 다르다. 스포츠에선 감력이 달라. 스포츠가 좀 더 딱딱하게 밟혀요. 반응도 다르고 재밌네. 엄청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차이가 있네요. 자, 그래서 본인이 뒤에 높은 분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로 취업을 했다. 근데 회장님 차가 이 신형 G90다. 그러면 이 쇼퍼 모드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 지금 이 G90에 들어가는 휠이 여러 종류가 있죠. 저는 그 중에서 이 20인치 휠, 요 디자인이 가장 멋있어요. 이건 제가 최근에 본 모든 자동차의 어떤 휠이든 다 합쳐서 거의 뭐 최상위에 올려도 될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또 옆에서 보셔야 될 게 요 도어 핸들 매끈하게 매립이 되죠. 자, 그리고 저는 이 G90에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선이에요, 선. 캐릭터 라인. 자, 이 G90 옆면을 쫙 가로지르는 선, 캐릭터 라인이 여기 본인 여기쯤에서 싹 태어납니다. 여기서 응애하고 태어났어, 선이. 싹 점점 자라나요. 여기 유치원, 초등학생, 나 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했죠. 여기 쭉 가. 그리고 쭉 저 뒤에까지 갑니다. 이 선이 사람의 인생이라면 이 선은 장수한 선이에요. 한 100살까지 살았어. 이 뒤까지 가잖아. 안 없어지고. 아까 디자이너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요런 선들을 최대한 길게 써서 차가 원래도 큰 차지만 더 길어 보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되게 스트레치드하게 썼죠. 또 이 선이 쭉 갑니다. 가다가 여기 두 번째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딱 또 나와요. 그러면 이 선이 들어간 정도, 이 선이 나온 정도, 요 차이를 통해서 뒤쪽 팬더의 볼륨감을 살려주고 있죠. 왜 우리 자켓 입을 때 어깨에 뽕 넣잖아요. 그럼 어깨 더 넓어 보이고 여기 뽕. 이 자동차도 어깨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바퀴가 좀 더 튀어나와 보이게끔, 좀 더 자세가 당당해 보이게끔 어깨에 뽕을 넣는데 그 뽕 처리를 아주 잘했어요. 요 어깨 뽕, 뒤쪽 뽕 있죠. 요걸 가지고 오면 여기랑도 딱 떨어집니다. 여기는 뽕을 약간 위로 넣었고요. 저 뒤쪽 리어 팬더의 뽕은 옆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보닛의 선 있죠. 물론 이렇게 보면 면, 이 가운데 면은 아주 좁은 면적의 면. 근데 좀 떨어져서 보면 이건 선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면, 선, 면이잖아요. 요 순서 있죠.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에도 똑같이 묻어납니다. 아까 그 보닛에 있던 그 아주 작은 면, 제가 좀 떨어져서 보면 선이라고 했던 그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면. 앞과 뒤가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방향이 쟤는 위, 얘는 옆. 자, 뒤에서도 할 말이 많죠. 편집자가 싫어하니까 짧게 말할게요. 자, 뒤에서 앞에서 보여줬던 그 제네시스의 상징 두 줄의 선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띵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좀 의아했습니다. 이 면적이 너무 1대 1이 아니냐라고 의아했었는데, 디자이너분들한테 여쭤봤죠. 이거 왜 이렇게 띵띵띵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디자인을 할 때 요 선의 두께, 이 두께, 이걸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근데 최선의 결과물이 이거였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띵띵띵 떨어져서 의아하게 보실 수는 있겠으나,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쫙 떨어져 가지고 저 앞쪽에서 오던 두 줄의 선, 요 위치를 쭉 오면 지금 이 위치가 가장 적당하더라. 그리고 여기는 안으로 들어간 선, 그래서 어두움에 갇혀있는 면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띵띵띵이 아니고 띵띵일 수도 있다. 너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좀 봐달라 라고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저는 되게 멋있는 게, 자, 요 선 있죠, 이 선 있죠, 이 선 있죠, 이 선 있죠. 또 이 안에도 선이 정말 많거든요. 선, 이거 리어램프, 또 선, 차체, 선, 범퍼. 몇 개예요, 이게. 면은 되게 깨끗하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있거든요. 그걸 교통정리를 잘 해서 되게 세련돼 보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제네시스 G90의 운전석입니다. 저는 이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렉서스 LS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어떤 차를 딱 보고 저거 이거 따라했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제네시스가 다른 어떤 브랜드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적어도 디자인만큼은 꿀릴 게 없거든요. 뭘 아쉬워서 베껴, 더 잘하면 더 잘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뭘 베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 디자인을 딱 봤을 때 LS랑 닮다고 느껴지는 건, 이런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뭔가 이런 옆으로 쫙쫙 지나가는 선이라거나 계기반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요소라거나, 그리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요소라거나, 뭔가 렉서스랑 비슷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타다 보니까 오늘 생각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어요. 왜 그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이 디테일들, 이런 공명값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좀 달라서 또 타다 보니까 어느샌가 있게 되네요. 다 좋아요. 소재, 만듦새, 컬러 다 좋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나무, 그 오픈 포어라고 하죠.
이 나무의 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결 있잖아요, 결. 이런 결도 좋고. 또 여기다가 지금 얘는 나무가 좀 밝은 컬러여서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또 선택할 수 있는 소재 중에 폴지드 카본이 있어요. 그 단조 카본. 그 카본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수지 모양 카본이 들어가 있는 그 검정색 패턴의 경우에는 이게 더 잘 보이거든요. 그 제네시스가 아까 두 줄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줄이 쭉 가다가 G 매트릭스 패턴으로 바뀌어. 그러다가 다시 두 줄로 빠져나가. 이걸 그 우리 어렸을 때 자개농 알죠? 자개농. 그 상감 기법이라고 하나? 그걸 통해서 금속 선을 여기다 나무 위에다 싹 입혔대요. 다 좋은데 저는 뭐가 아쉽냐면, 그래 먼저 아쉬운 걸 먼저 까고 가자. 그냥 이거 이 뭐야. 아니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를 이 요소가 싹 파고 들어오는 거는 좋아요. 나 이 덩어리 자체를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이 계기반 밝기 조절하는 기능, 또 트렁크 열림 버튼, 요걸 꼭 여기에다 넣으셨어야만 했나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논리적으로 원래 요 친구들은 여기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친구들인데, 디자인 때문에 성은이 망극하게도 저기 시골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던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갔네.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다가 방을 하나 딱 잡아버렸어. 그 정도로 중요한 기능이 돼버린 거야 이게. 이건 좀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운전대 림에 딱 가려서 보이진 않거든요. 저기 달려있어야 돼?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운전대 좋죠. 요렇게 생긴 요 버튼 구성 GV60에서 처음 경험했던 거고요. 스포크 디자인도 투스포크잖아요. 게다가 요런 면에다가 이 에어백 커버를, 그 혼 커버를 딱 가운데다 이렇게 싹 집어넣은 점,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한 점. 야, 다른 차에서 본 적이 없는 디자인인데다가 쓰기도 나쁘지 않고 예뻐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수동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후진. 농담이에요. 편집할 거지 이거. GV60에 들어가 있던 걸 그대로 이어받은 점 또 있죠. 이건 제네시스의 인터페이스에서 세대를 가르는 경계점입니다. 요 그래픽, 또 요 그래픽. 야, 멋있지 않아요? 이거 GV60에 들어가 있었던 걸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새로운 세대의 인터페이스죠. 야, 반응 봐, 엄청 빨라. 그리고 GV60에 들어가 있던 걸 물려받지 않은 것도 있죠. 바로 크리스탈 스피어. 그건 아마 전기차 전용으로 넣었나 봐요. 그래서 G90는 전기차는 아니니까 그 크리스탈 스피어는 넣어주지 않았지만, 그 크리스탈 스피어가 뒤집어졌을 때 모양,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 있잖아요. 올림픽 스타디움 같이 생긴 거. 요거 G 매트릭스 패턴이래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박혀 있는 요 투명한 부분, 요것도 리얼 글라스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시승을 좀 마치고요.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승차에는 사륜조향 시스템도 들어가 있거든요. 사륜조향 시스템을 넣으려면 에어 서스펜션 옵션을 선택하셔야만 해요. 에어 서스펜션 350만원, 사륜조향 150만원. 결국 사륜조향을 넣으시려면 총 500만원이 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넓은 공터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쭉 가죠? 쭉 아닌 게 아니라 차 길이가 지금 5m가 훌쩍 넘는데도 회전 반경이 평소에 5m 넘는 차를 탈 때보다 훨씬 더 짧죠. 느껴져요. 진짜 되게 짧은 원 안에서 유턴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돌다가 딱 그 교차 지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반대로 싹 꺾으면 딱 요때, 이게 그 사륜조향 시스템이 이렇게 저속에서는 한 4도 그 앞바퀴가 꺾어진 방향과 반대로 꺾여지잖아요. 그러면 앞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얘도 반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 앞바퀴에 따라서 반대로 돌아갈 때 그 교차 시점에 차가 살짝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자, 반대로 이렇게 꺾으면 요때 이렇게 가다가 꺾으면 요때 뒤에 엉덩이가 이러죠. 뒷바퀴가 꺾이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뭐 막히는 길 짧은 시간 달리면서 운동 성능까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릴 건 없고, 일단 그냥 고급 세단으로서 초호화 장비에 매끄러운 편안한 주행을 즐기는 데는 이상이 없다. 꽤 훌륭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참 멋있더라. 다만 아쉬운 거, 보통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뭐 이런 그 대중 브랜드가 아닌 프리미엄급 이상 브랜드에서 이런 기한 모델이 나올 때는 온갖 첨단 장비로 도배를 해서 나옵니다. 이런 차들이 처음 출시될 때 그 기술 자료, 브로셔 같은 거 읽으려면 머리 아프거든요. 아니 무슨 신기술을 이렇게 많이 넣어. 힘들다 힘들어. 이걸 일로서 차를 대할 때는 왠지 숙제를 잔뜩 떠하는 것 같아서 정말 부담스러운 차예요. 그리고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차들을 봤을 때는 신기한 게 많으니까, 와, 야, 자동차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있구나. 와,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지? 야, 지금 이런 기술이 구현 가능하다고? 라면서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직접 와서 보니 이번 G90는요 와우 팩터라고 하죠. 딱 봤을 때 와 하게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놀라움을 사는 구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 G90보다 아래급 모델들, 먼저 나왔던 차들에선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더러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현대차가 요즘 우리는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면서 뭐 여러 가지 지도들을 많이 했죠. 실제로 어떤 신차가 나오면 이거 다른 브랜드에서 못 봤던 건데 라면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공개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최상급 모델인 G90에서는 글쎄요, 이런 와우 포인트가 좀 적지 않나. 뭐 차는 좋습니다. 디자인 멋있고요, 힘 넘치고요, 잘 달리고요, 매끈하고요, 승차감 좋고요, 편의장도 다 있고요, 좋아요. 다 좋은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기한 모델이 데뷔할 때 느꼈던 오 하는 점, 그 와우 팩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